예, 정부가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진화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진정세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가 두 가지로 이제 이 뱅크런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폐업되는 예. 이제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파업이 된다 하더라도 예금 5천만 원 이상의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밝힌 점. 또 하나가 아마 만에 하나 이제 불안감에 자금을 뺐다 하더라도 14일까지 2주 네. 정도 시간을 뒀어요. 재예치하게 되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고율의 이자라든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상징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김지현 금융위원장이 본점 방문해서 6천만 원 예금했어요. 예.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안전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 네. 7일자는 일단은 인출 규모도 1조 원 가까이 전날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오히려 재예치는 3천 건,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예.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사태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유튜브나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전합니다. 김지현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요. 유튜브만을 믿지 말아달라라고 하소연을 했겠어요. 물론 일부 근거는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예.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둔 이제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받지 않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은 5월 기준 2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거 봐라. 전체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26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야, 전체 1%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의혹 제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지역본부도 있지만 중앙회 차원에서도 한 77조 원 상당의 상황 준비금이 예치가 돼 있기 예. 때문에 합치면 80조 원이에요. 근데 260조 원의 예금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것마저도 이제 최악의 상황가 발생을 해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 3월이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발 파산이 그러니까요. 뱅크런이 확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연방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예. 이후에는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부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여러 가지 뭐 고액 연봉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봤더니 사실은 네. 야, 은행장 연봉층은 시중은행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오히려 시중은행장들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예.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은행장은 연봉이 6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큰 NH농협 지주회장이나 네. 우리은행장보다도 1억 원 내지 1억 2천만 원 함께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회장만이 아니라 지금 직원 평균 연봉도 따져보니까 새마을금고가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규 직원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 2천만 원. 4대 시중은행의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야, 뭐 시중은행은 지난해 그러니까요. 이자 장사긴 예.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 장사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새마을금고는 그게 아니거든요. 연체율 높아지고 있고 PF 부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특히나 박 회장의 연봉 이상률을 따져봤더니 일반 직원의 거의 2배 육박하고 네. 있고 증가액은 10배에 달하다 보니까 과도한 임금 체계를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5천만 원인데 뭐 1억 원 정도 상승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논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금 정부와 국회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대형 예고된 참사를 방관하다가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움직이거든요. 지난 3월 미국의 은행발 위기 나서면서 두 가지가 걱정됐어요. 미국의 위기가 유럽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 뇌가는 뭘까? 부동산 부실 PF다라고 다들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야 우리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예요. 미국 은행 망가지는데 36시간 걸렸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더 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뱅크런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2001년 이후 도입된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해야 한다.
2배 해야 한다라는데 그동안 조금 미뤄왔거든요. 물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 TF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달 결론이 나올 텐데 물론 장단점이 분명해요. 뱅크런 조기 차단에는 긍정적이지만 이거 올리게 되면 야 한두 두 배로 상향 조정하면 피해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예금 보험 요율이 오른다는 건 야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낮아지고 물가는 또 자극하고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야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3배 이상 더 커졌고요. 다른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도를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9천만 원, 예. 독일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게는 2~3배. 미국은 6배 이상 높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증액의 필요성 꼭 필요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